일요일에 만나는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오늘도 두 멤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 053에 메이저 053으로 이름 언제 바꾸나 모르겠는데요. 메이저 마이너와 인디는 다르다니까. 네, 인디. 그럼 인디의 반대말은 뭐예요? 인디는 네, 의존? 공윤이지. 뭐 이게 네, 사전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디 053의 이창원 대표.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뉴스민의 천집장 천용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요일은 제가 보통 혼자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혼자서 녹음을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울리고 이렇게 난잡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 녹음 시점에서 필리버스터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네. 끝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24시에 끝이 나면서 금요일 시점으로 27일인가요? 오늘이? 지금 오늘, 시점이? 네, 27일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일요일에 듣고 계시겠지만 27일 시점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곧 올라간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발언대로 사수하라 이러면서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고요. 표결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따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몇 시간 뒤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선거법 관련 부분은 제가 다음 수요일에 올라올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깊게 저 혼자 녹음해서라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얘기는 조금 잠깐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필리버스터. 너무 재미없던데. 네. 예전만큼 그러지도 않고. 그렇죠. 길게 하지도 않고. 길게 하지도 않고. 제일 길게 한 사람이 우리의 그 론. 론박. 박대출. 박대출. 네, 박대출이 제일 길게 했죠. 5시간, 6시간 했나? 네. 제일 길게 했고. 네. 그나마 주호영 일바인 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인가? 뭐 하여튼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59분 정도는 국회의장 둘러보다가 주변 네. 의원 보다가 네. 그러니까 말한 시간은 네. 3시간 59분이 안 된 것 같아요. 4시간 채울 수 있었는데 40초 모자랐다 그러더라고요. 시계를 잘못 봤나? 아니, 국회의원들이 시계가 이 앞에 있는데 네. 제대로 체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쉽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나선 걸 보고 저는 그걸 제일 주목했는데, 네. 이전에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삭발할 때 다 네. 같이 따라서 삭발하는 사람들은 이 공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위태로운 사람들. 네. 주호영 의원이 지금 공천이 위태롭기 때문에 네. 최대한 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자 주변에 지역 의원들이 배려를 해준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4선이잖아. 네. 4선 의원이 일바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나가버렸고. 아마 그 연설하면서 내가 몇 달 뒤에는 자기 뒤에 앉아 있는 네, 그 자리로 가겠다. 문희상 의장 자리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좀 독특했던 것은 여당 의원, 네.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꽃감에서 다뤄졌던 등등등이 나왔고, 화장실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가지고 뭐 이런 것만 이제 그 이슈가 됐고, 의원들의 발언들 이런 게 전혀 이슈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난번 그 테러 방지법 때 보면 네. 스타들이 나왔죠. 그 은수미. 네. 뭐 시간으로 봐도 그렇죠. 그때 이종걸 의원이 10시간 넘게 12시간. 12시간 했고, 은수미 의원이 11시간 거의 가까이 했고. 네. 그리고 우리 김수민 의원과 친한 저하고 친한 사람이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네. 10시간 저하고 친하다 그러면 박 의원이 피해를 입습니다. 안 친해요. 안 친합니다. 제가 김용민 브리핑 거기 김용민 TV에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디 다른 방송국에서 우연히 만나니까 왜 안 와?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게시판 보라 그래. 왜 안 나가는지. 왜냐하면 나 없이 하려니까 네. 조금 힘든 거지. 박원석 예, 그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때는 스토리도 좋았던 게,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이 네. 더 할 수 있었는데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깨지 않겠다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중간에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자기들끼리도 막 그 안에서 스토리들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중요한 건 그 안에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이번에 장은 펴졌는데 네.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요번에 위성정당 이것도 비례한국당 뭐 계속해서 우리가 다룰 것 같은데 네. 위성정당을 갠세히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내서 누구한테 모 씨한테 전달을 했는데 네. 답이 없네.
제가 전달을 했는데 답신이 왔어요. 그 모 씨가 혹시 조원진 의원은 아니죠? 조원진 의원 요새 안 보여. 지금 필리버스터도 안 하잖아. 네. 그리고 조원진 의원은 그 비례한국당 프로젝트를 결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다. 네. 치졸하다. 게다가 심지어 이 협치가 지금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네. 등록된 사람들이 이전에 조원진 의원과 당을 같이 하다가 그렇죠. 당을 같이 하다가 싸우고 뛰쳐나간 네. 사람들이 만든 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원진 의원은 그 비례한국당도 마음에 안 들고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위성정당을 만들면 네. 본인한테 와야 돼. 비례표가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수정당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어쨌든 비례정당을 막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법 기술적으로 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안을 새로 올리려면 네. 개정안을 새로 만들면 그거는 본회의로 바로 못 올리거든요. 다시 상임위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의 범위는 현행법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에 보면 신구조문 대조표라고 네. 현행법하고 개정안 내용이 이렇게 표로 두 개가 비교가 되잖아요. 밑줄 쭉쭉 그어져 있고 네. 그 밑줄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안을 짜려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게 일이 잘 됐으면 누구한테 내가 전달했다 자랑을 하겠는데 지금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게 검토가 안 됐거나. 근데 답신은 왔어요, 저에게. 답신이 뭐라고 왔냐면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이란 표현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어디에 김수민 씨 맞나요? 라고 네, 답신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는 이제 혹시 벼락치기로 수정안을 올리려고 비밀리에 붙였나. 그리고 제가 냈던 제안하고 비슷한 안을 민주평화당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무슨 안이었냐면 비례대표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려면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 당은.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비례정당 프로젝트는 좌절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보다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당 입장에서도 더 쉽게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안으로 모 씨에게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박지원이 아닌가 보군요. 정원 이야기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뭐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저희는 지역 소식으로 오늘 좀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나요? 첫 번째는 아마도 지역 소식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게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이고 나는 대안의 FC 대구 FC 이적 이게 가장 큰 줄 알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누구야? 대안을 몰라? 1년 계약을 대안? 하겠죠. 대안. 알지 대안. 네. 나 위닝하니까. 대안이 대구 FC에 올 수 있다. 나 오는 길에 동대구역에서 김병지 씨 봤어요. 김병지 씨 왜 왔지 근데? 병지 아직 지금 국회래. 축구 선수 아니잖아. 요즘 유튜버로. 네. 꽁지 TV. 축구 유튜버로 활동하고 맞네. 있죠. 네. 조현우 만나러 왔나? 혹시 이 대구 FC의 코칭 스텝으로 그 양반은 네. 코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선수 지도자는 아니다. 그 사람의 길은 이렇게 유튜버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거 끼가 많으셔가지고 대안 영입은 오피셜이 떴습니다. 떴어요? 네. 온대? 네. 박주영 대신 대안으로. 네. 대안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요즘에 또 내가 또 드라마 스토브 리그를 보고 있어요. 스토브 리그. 저도 SBS 드라마. 하이라이트로 조금씩 봤는데 꽤 재밌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주로 가는 커뮤니티가 엠팍이거든요. 엠팍에서도 굉장히 엠팍에 반문 게시글을 많이 올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주로 주번나와 그런 걸 보고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다 치우고 머리 어지라. 이 월성 1호기하고 이게 또 조금 맞물려 가지고 허인회 씨 사건 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재밌을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뒤편으로 미루는 거야? 뒤편은 아니고 뒷 부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밀어버리고.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고요. 일단은 대구 지역 이슈 두 가지를 일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이슈지만 좀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거라서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대구시청 아, 신청사 부지 선정. 대구시의 몇 년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네, 그리고 14년 만에 네. 두 번째는 예전에 그 어디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한진중공업에 네. 김진숙 지도위원. 예, 지도위원을 움직이게 만든 네. 영남대병원 고공농성 네. 네. 이 두 가지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진 위원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네. 박문진인 줄 알고 MBC의 방송문화 진흥회. 진흥회인 그 줄 뭐라고 아시는데. 하지? 박인데 발음할 때 방이 되는 이거를 그렇죠. 뭐라고 하죠? 국외음한가? 국외음화는 구지가 그치. 군기음화지. 예. 뭐지? 자음동화인가? 자음동화. 자음동화 자웅동체를 보내. 제가 자웅동체가 해보실까요? 되어가고 있어요. 야 네. 나는 심지어 언어가 전공인데도 기억도 네. 안 나네. 불문과니까. 김수민은 전공이 교육학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뭘요? 예? 뭐를? 국외음화 아니 국외음악. 교육학이 교과서에 나오면 다 외워야 됩니까? 교육학이 교육학을 잘 모르시네. 네. 연음 영상도 아니고 리에종 뭐 이랬는데. 그러면은 대구 신청이래. 시청 예, 신청사. 신청사 네. 얘기부터 좀 언급을 하죠. 저는 예측이 빗나가가지고. 네. 나 달서구 갈지 진짜 몰랐어요. 혹시 도박판이 있었나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야. 네. 네 개 중에 어디였어요 후보지가? 참고로 이제 대구시청이 왜 옮기게 되었는지 조금 설명을. 네. 그 대구 시청이 지금 중구에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전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네. 그곳을 건물로 쓰고 있었고 네. 전국에 있는 시도청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부지입니다. 가장 작고 네, 가장 작고 아. 작기도 하고 여러 번 이제 건물을 올리면서 네. 건물을 올리면서 증축을 했는데 대구시청 자체가 비좁아서 지금 시청 공무원들의 절반은 지금 경북도청이 있다 경북도청. 자리에 가서 근무를 네. 하고 있고 네. 거기 가기 전에도 시청의 과별로 예. 이렇게 몇 군데는 나눠져 다른데 있었어요. 임대해 가지고 네. 건물을 쓰고 있었어요.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또 중구청에 또 일부 임대 가 있었죠. 건설본부가 중구청에 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04년부터 대구시청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 네.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그러면 지을 거면 어디 지을 거냐가 사실 이번에 경쟁이 된 거죠. 후보지가 어디였습니까? 네 군데였는데 네. 일단은 그 지금 위치에 있는 중구, 그리고 멀리 옮기지 않는 그래서 방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증축이죠. 아 증축. 네, 네. 중구는 그 자리에서 증축하겠다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구는 구 경북도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아 그 경북도청이 비운 그 자리로 간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두 번째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달서구. 달서구. 예, 달서구는 두류 정수장이 있는데 네. 이 부지가 비어 있었어요. 정수장으로 쓰지 않는. 그쪽으로 가는 것. 달서구로 간다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달서구로 간다는 거는 이제 이번에 됐으니까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네. 마지막이 달성군. 달성군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네. 달서구는 네. 우리 조원진 우리 의원의 지역구. 네. 중구는 네. 곽상도의 지역구. 네. 그렇게 접근하면 북구는 정태옥의 지역구. 이렇게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정태옥 곽상도, 첫 번째 곽상도, 정태옥, 정태옥, 조원진, 박근혜. 박근혜인데 지금 추경호. 네. 추경호 억울하지. 박근혜 가리면은. 그래서 이제 네 군데가 이제 후보지로 붙었는데 네. 1위를 달서구가 달서구에 이제 1위를 했는데 1위가 두류 정수장 되는 부지. 과정이 어땠냐면 이번에 250명의 네. 시민 후보자를 그러니까 선정단을 네. 선출했어요. 그러니까 수기민주주의 그렇습니다. 모델을 채택해서 시험을 한 거죠. 각구에 이번에. 29명이었죠. 29명씩 각구 우리 대구가 8개 고군인데 네. 29명씩을 이제 뽑아서 세대 연령 성별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임의로 네. 뽑았고 추첨으로. 그리고 네. 시민단체 전문가 10명씩 해서 한 25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 수기민주주의 방식으로 2박 3일 동안 각구에 똑같은 인원을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인구 편차가 대비 있을 편차 텐데. 없이 그냥 뽑았어요. 이게 뭐 미국 연방제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그 부분이 네. 있었어요. 인구 기준으로 하면 네. 달서구가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거든요. 250만 중에 달서구가 60만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참여한 구들 중심에 놓고 보면 중구가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그렇죠. 인구가 10만이 안 되고 북구가 35만이 조금 네. 넘고 그리고 달성군이 20만을 조금 넘었어요. 이
구의 인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달서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없죠. 상황이다. 근데 이게 캐스팅 보트는 결국에 동대구 지역이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대구는 후보지가 없죠 여기에. 네, 동구는 없는데 사실상 북구와 접하고 있고 중구와도 접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동구 지역의 경우에는 북구와 중구로 의견이 네. 거리상으로 놓고 보면 갈려 있었죠. 수성구 쪽은 어디가 수성구는 가깝죠? 어딜 가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성구는 존치하는 게 지금 제일 가깝긴 네, 하죠. 제일 가깝긴 하죠. 수성구와 중구는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제 250여 명의 대구 시민들이 2박 3일 동안 팔공산 유스 호스텔, 네. 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지. 유스 호스텔. 유스 호스텔 갔다가 네. 유스 백성성. 호스텔은 유스 호스텔은 이제 전용길 편집장이 네. 유스민 제가 발음을 잘합니다. 유스 호스텔. 거기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숙박한 거예요? 예. 네. 못 나가? 핸드폰 다 압수. 뭐야 수능 시험 출제하나? 휴대폰도 다 압수하고 거기서 돈은 그냥 주겠죠? 돈 줬죠. 참가비 얼마 준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또 20은 줘야 되지 않나? 수급민주주의 이걸 네. 꼭 하고 싶어했던 네네. 분이 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아, 그 네. 대구에 여러 가지 일에 여러 가지 비대위, 나타나시는 비대위 내지는 이 전문이시죠. 네. 하여튼 소방수 전문이신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께서 네. 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하셔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이 결정한다. 네. 그리고 어떠한 정치, 행정적 판단 없이 시민들이 합의와 네. 수기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처음에 이제 천명을 했고 네. 여기에 4개 구청 군수가 협의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이제 중구가 계속해서 좀 억울하게 이야기는 했어. 왜냐하면 딴 데는 데리고 오는 건데 네. 중구는 있는 거 뺏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도 신청사가 아니라 대구시청 존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이 아니고 네. 처음에 전부 다 시청 이전이라고 다들 홍보를 했거든. 네. 근데 중구는 이전이 아니다. 존치를 써야 된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이다. 그러니까 이전 신청사에 대한 이전이 아니라 건립으로 쓰자 해서 이것도 받아줬어요. 이전이라고 쓰지 않고 건립. 신청사 건립으로 네. 일단은. 왜냐하면 증축 방안은 이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경쟁을 했는데 결론은 달서구청, 달서구. 달서구로 네. 달서구로 나오게 가는 걸로 두류정수장 부지로 갑니다. 이제 7개의 평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도시의 쇠퇴성이라든지 뭐 편리함, 효율적임 이런 부분들을 쭉 점수를 해가지고 갔는데 감점 요인도 있었어요. 네. 처음에 정치인들이 뭐 너무 홍보를 많이 하거나 뭐 등등등의 이제 나름의 그 기준들이 있었는데 중구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30점을 받습니다. 감점 최고 요인이 30점이었는데 네. 그걸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중구가 이제 3위로 밀려나게 되고 뭐 하다가 마이너스 30점이 제일 큰 게 홍보였죠. 네, 홍보를 지나치게 하다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 네. 규정을 마련했는데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그 현수막을 걸거나 할 수 없도록 했거든요. 아 어디로 가야 한다, 어디에 유치해야 된다 네. 이런 현수막을 못 걸게 네, 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거는 관계 없지만 네. 관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관변 단체도 곳에서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현수막 개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선 거 그리고 타 구군을 이렇게 네. 막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점을 30점을 네. 중구가 받게 됐고 두 네. 자릿수 이상 감점을 받은 곳이 중구밖에 없었어요. 없죠. 그리고 최고 감점을 중구가 또 떠안았었고 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점 플러스 해도 네. 달서구한테 안 된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3개 군이 다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일단 달서구로 가는 것으로 시장과 시의회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달서구가 선정된 게 좀 의외인가요?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네. 지금 대구의 중심이 사실 원도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중구고 네. 그러니까 북구의 경우에도 사실상 중구와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의 원도심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북구랑 중구고 그렇죠. 신도심 새롭게 만들어서 개발된 곳이 달서구거든요. 서울시청이 잠실 간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비슷할 것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이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재미있는 포인트 한 3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네. 번째 두류정수장으로 결정이 났는데 여기 지역구가
실제 이 동네 지역구가 조원진 의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역지다. 이게 수기민주주의다. 아니, 파이팅. 무슨 주제를 하더라도 네. 끝은 조원진이야.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원이 그 강효상 네. 그렇죠. 의원이죠. 그런데 강효상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달서구청장과 네. 강효상 의원에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꽃다발을. 네. 그러니까 신청서 유치하는데 수고 많으셨다. 근데 조원진 의원 이름은 빠져 있어요. 본인과 구청장에게만. 네. 네. 이태원 구청장, 네. 그다음에 조원진, 네. 그리고 강효상 두 의원에게 네. 다 줬는데 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강효상 의원만 이 보도자를 냈는데 좀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조원진 의원 이름은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벌써부터 네. 이걸 놓고 아마 내년 총선에 들어가면 달서병 선거구는 신청사 내가 더 많이 했다. 서로 지가 했다고. 네. 지가 했다고 싸움이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달성군인데요. 달성군. 네, 달성군이 이번에 아주 신박한 그렇죠. 광고로 네. 네, 주목을 끌었거든요. 네, 송혜 선생이 출연을 해서 송혜 선생이 달성군으로 네. 신청사가 와야 된다라는 네. 광고에 출연하셨다고. 네. 그렇죠. 출연을 해서 반칙 아닌가? TV 반틈을 네. 저 놀랐어요. TV가 광고가 나오는데 송혜 선생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고 TV가 반틈만 화면이 나오고 반틈은 시커먼 거예요. 그 누가 보면 TV가 고장난 줄 고장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시커먼 거예요? 네. 대구에 지금까지는 대구의 반틈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 네. 달성군이 나머지 대구의 반이다. 네. 그러면서 이 송혜 선생이 나머지 반틈의 지역을 보여주면서 네. 대구의 중심. 달성군의 면적을 다 더하면 대구의 중심은 달성군이다. 이번에 면적으로 치면 네. 이번에 달성군이 꼴찌를 했어요. 결국에 아니 굉장히 중구가 그렇게 감점을 당했는데도 네. 달성군이 압도적으로 꼴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달성군은 전부 다 왜 여기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일반적인 중론이었어요. 위치가 맞아. 너무 외곽이라서. 달성군은 서울로 치면 네. 구리나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로 치면 네. 거의 구리도 안 돼. 천안까지 너무 멀고 안산 뭐 이런 이 정도 간 거예요. 남양주 뭐 이런 이 정도로 서울시청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실리를 가장 얻은 곳은 달성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청사 홍보를 명목으로 해서 네. 군의 어떤 이미지나 네. 브랜드 그리고 그렇지. 기존에 있었던 이 촌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달성군은 우리가 시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대구에서도 좀 외곽지, 그러니까 대구와도 좀 뭐라 그럴까 다른 지역, 그냥 끼어 있는 지역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대구의 중심이 달성군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사람들이 네. 실제로 이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각인시켜버린 거죠. 실제 자로 재보면 달성군이 중심은 맞습니다. 그 면적이다. 달성군에서 달성군이 인구가 느는 추세 아닌가요? 느는 추세죠. 그렇기도 하고 젊은 지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김문호 군수가 3선째인데 계속해서 어떤 다음을 위한 국회의원을 위한 포석으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야. 굉장히 뭐 복잡다단한 뭐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았는데 일단은 달성군이 저는 확실히 이번에 어떤 군의 이미지 그리고 군의 어떤 발전 가능성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주는 메시지 이거 확실히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달성군은 사실 안 될 거란 걸 알고서도 했던 게 그게 우정의 무대에 보면은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애가 한 명이 딱 올라서 한 명이 꼭 이런 애가 있어.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사연이 나와. 그렇지. 지금 저희 어머니가 농사철에 바쁘신데 엄청 고생하고 계시고 여기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어머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TV에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나가죠. 그렇죠. 맞아요. 그 송혜 선생이 가장 히트친 광고였어요. 근데 송혜 씨는 출연료를 얼마 받았을까? 일단 달성군 홍보대사 를 맡고 있거든요. 왜 홍보대사였죠? 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달성군이 송혜 선생의 처가예요. 처가예요. 그러니까 송혜 선생이 이제 황해도 사람이니까 고향을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제2의 고향처럼 처가고 그래서 달성군에 송해공원이 있습니다. 옥연지라고 하는 그 모술 중심으로 해서 송해공원을 만들어줬죠. 테마파크까지는 아니라 이렇게 송해
선생이 이렇게 가 쓰고 얼굴 뭐 동상도 있고. 그러면 홍준표 전 의원도 네. 우리 천집장의 제안을 따라서 처갓집이 있는 전라도에 출마하시는 제2의 송해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북구의 경우에는 네. 사실 저는 가장 앞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북구에 간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행정적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경북 도청 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건물이나 또 환경들이나 뭐 여기 이제 도청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육청, 네. 뭐 경찰청 이게 소위 말하는 경북의 행정 유관 기관들이 여기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지도 굉장히 넓고 접근성도 일단 뭐 신천대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IC와도 가깝고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엑스코선이라고 동대구역을 지나가는 네. 이 트램이 이번에 예타를 또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이것까지 지어진다라고 하면 대중교통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여기가 유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북구가 그래서 그런지 홍보전을 별로 안 방심했구나. 방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네. 맞아요. 왜냐하면 방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올해 막판 돼가지고 북구가 조금 분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북구가 의도적으로 그리 원하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이 도청 후적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시청을 받으면 사실 주변 상인들은 조금 먹고 사는데 한결 나아지긴 하겠지만 원래 경북도청이 있었을 때 붙어 있었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네. 빨리 들어와 주면 좋겠죠. 네. 네. 좋겠지만 생각해보면 북구의 이미지로 봤을 때 그냥 시청이 들어온다고 뭐 크게 나아지냐. 네. 지금 북구가 있는 곳이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북구에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북구는 이 도청 후적지를 오히려 다른 좀 신산업 개발 단지로 키우는 것이 네. 낫지 않겠냐. 특히 그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젊은 층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시청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 불편만 더 가중시킨다. 도청 후적지 개발에 있어서 이미 네. 한 3번 정도 그 연구 영역을 했었어요. 네. 기관도 다 다르게 해서 저도 한 번 정도는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보통 이제 저런 이야기입니다. 네. 시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과 창업이 함께 그렇죠. 뭔가 네. 이 생산적인 공간으로 네.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보통 제 얘기였고 저는 그때부터 그냥 시청 다 몰아라. 공무원들 나오지 마. 거기서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마 내년 총선 때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를 네. 어떻게 개발할 거냐. 네, 그렇죠. 경북대 캠퍼스를 일부 떼서 옮기자라는 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가 바로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고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 네. 중구는 가장 열을 올렸던 지자체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좁다면서요. 좁죠. 그래서 중구청이 있는 곳에 지금 국채보상로까지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네. 시민센터를 만들겠다. 대구 어떤 시민들의 그러니까 서울에 시청에서 끝나는 게 그렇죠. 아닌 시민청, 플러스. 예, 서울 시민청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어떤 그러한 어떤 시민. 근데 부지가 좁은데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네. 여기를 굉장히 랜드마크화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조감도까지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이제 애를 많이 썼는데 중구가 막판까지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 250명 달성군이 선정된 달성군이란다. 달서구 그렇죠. 구류정수장이 선정된 이유는 뭔가요?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꼽고 네. 싶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일단은 대구 시민의 민심이 여기에 드러났다라고 봐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는데 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은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좁으니까. 추가로. 그렇죠. 그리고 경북도청터는 이게 국가 거예요. 기재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를 또 매입을 해야 돼요. 네. 달성구는 이게 구미의 금호공대 옛날 부지하고 똑같네. 그렇죠. 거기도 옛날에 국유 부지였었고 그쪽 관계자들도 경찰서나 이런 거 오는 것보다는 좀 산업 쪽 시설이 오기를 바랬다. 달성구는 지금 LH 홍보관이 있는데 네. 여기에 달성구는
부지에다가 엎어서 건물까지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군에서. 이 비용까지 우리가 내겠다. 아주 적극적인 유치를 했는데 송해를 기용하더니 간이 부었어. 두류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 땅이에요. 99.9%. 거기 일부가 한전 무슨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사는데 1억이 안 된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교환을 해도 돼. 뭐 껌값이지 뭐. 시유지 중에 어디 조각난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도 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일단은 경제성이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건물만 올리면 된다. 이게 컸고 두 번째는 저는 시민들이 이제는 가보고 싶은 시청을 원한다.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서구가 내세웠던 가장 큰 명분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 두 번째 접근성. 지하철역에서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감삼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접근성은 저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그것만 가지고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구나 북구가 훨씬 좋거든. 이거는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두류공원을 두류정수장이 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행정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시민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준 거죠. 시민들이 이제는 시청이라고 하는 공간을 단순히 행정을 보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 즐기고 싶다라는 게 나는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고 싶은 시청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볼 일이 없어도 가고 싶은 시청. 그렇죠. 이게 정말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저는 이게 달서구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고 세 번째는 대구 중심축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대구는 우리 그 다른 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대구역에서 KTX가 안 서고 동대구역에서 서잖아. 이게 보통은 되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대구역보다 동대구역이 훨씬 커요. 그리고 대구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구는 한강은 남북을 가르고 신천은 좌우를 가르잖아. 대구에. 그러니까 대구 신천 중심으로 해서 우측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렇죠. 모든 어떤 공기관 내지는 큰 이런 기관들이 우측에 다 있었는데 이걸 이제 서편으로 옮기는 이 선택을 해줬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시청과 더불어 올해 이제 서대구 KTX 역사가 또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동쪽에 있었던 이런 힘의 균형들이 서쪽으로도 간다. 결국에는 대구 시민들이 이 균형을 선택을 해준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민심이 이번에 이 시청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제가 올 초에 이태원 구청장을 만나서 세 가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동서축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게 동구에는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공공기관도 들어오고 사실 다 있어요. 동쪽에 수성구도 뭐 여기 다 있거든요. 없을 거 없이 다 있는데 이 서부 지역은 산업단지가 있고 게다가 이 염색공단 공기질을 매우 나쁘게 만드는 이 염색공단도 있고 이 서구의 서공단도 있고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서부 지역에. 그래서 달성군과 달서구와 서구가 함께 연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랜드마크로서의 지역 휴식 공간으로서 놓고 보면 대구의 자랑, 대구의 상징, 우방랜드. 우방랜드. 지금은 이월드, 이랜드 계열사로 넘어갔지만 이월드와 두류공원이 함께 있고 야외음악단까지 야당이라고 해서 또 뭐나 자유한국당 얘기하죠. 야외음악단까지 끼고 있는 이곳은 시청을 개발하는데 휴식 공간으로서 많은 부분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주변 공간과 잘 연결시켜주고 조화롭게 만들면 승산이 있다. 그리고 거리 문제 세 번째. 요즘 누가 가서 시청에 가서 여권 발급하냐. 구청에 가도 다 되고. 시청이 민원 24 가면 다 돼. 시청이 중구에서 벗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은 상관없다.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 기자. 중구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그 시청 기자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영감님 기자들이 가기가 어려워지죠. 그 언론사들이 다 동쪽에 많이 있거든. 동쪽에 많이 있죠. 그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차 몰고 가면 되지. 뉴스민도 동쪽에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네. 지리적 위치는 크게 중요치 않다. 그렇죠. 네. 특히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한데 특히 대구 지하철 2호선이 개통 이후에는 이 동서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네. 그 정도권도 다 이렇게 도심권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죽전 내거리부터 해서 거기까지는 다 이렇게 도심권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이 시청 가고 싶은 시청 그리고 민심 이것이 드러났는데 천 기자 굉장히 잘 지적해줬는데 제 주변에서 달서구를 점쳤던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어디를 점쳤어요 보통? 아까 얘기했죠 북구나 중구. 근데 이게 북구는 더 깊은 계산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나도 이게 민심과 조금 멀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업계 관계자들 소위 말하는 시청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나 북구처럼 자기 중심으로 여기 가야 편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마치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이 새누리당의 우세를 점쳤던 거. 네. 그렇죠. 이게 민심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이 났는데 다 승복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냥 추진되는 겁니까? 처음에 중구가 바로 반발을 했지만 그 몇 시간 지나서 바로 수그러들었습니다. 그 이제 술 먹고 싸울 때 왜 한 번씩 옷 걷어붙이고 근데 실제로 한 대도 안 때리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중구가 내놓은 게 그러면 시청 후적지 개발 계획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 반발을 한번 해줘야 반대급부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후폭풍이 굉장히 거셀 거다. 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것도 의외로 굉장히 조용해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게 수기민주주의의 강점이라고 봐요. 이게 정치적 행정적 결정이었으면 난리 날 거거든 지금. 완전 뭐 데모하고 전부 다 관변단체들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난리 날 건데 일단은 대구 시민들이 함께 협의해서 뽑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나는 공정했다. 라는 것이 중론이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오히려 발전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좀 화제가 전환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시청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거든. 결정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고 싶은 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완공하면 몇 년도예요? 2025년 지금 일단은 2025년? 계획하고 있어요. 완공까지.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서 시시석에 또 행정적 처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한 2년 정도 지어가지고 2025년에 이사를 하겠다라는 일단 계획을 대구시가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게 어떤 시청의 그림들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찌됐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시청 지금 대구시청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또 민간 많은 분들이 대구 시민들 중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인가 앞으로 이 계획이 나와야 되고 저는 여기에서 지역 정치권 특히 광역과 기초의회가 이제 일을 좀 해야 된다. 여기에 이때까지 사실 오히려 지방의회는 이런 것이 활성화될수록 무능이 더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론화로 저렇게 선택했는데 너넨 뭐 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수기민주주의에서 지방 정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할 게 없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열심히 활약한 달서구 의원이 있습니다. 김태형 의원. 네, 지난번에. 근데 그것도 개별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의회는 오히려 거기서 초라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지난번에 신고리 5,6호기하고 대학 입시 문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번 공론화했잖아요. 이거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의회가 나서서 주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왕에 한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의회가 앞으로 이제 만들면서 이때까지 갈등과는 또 다른 양상의 갈등들이 많아질 거거든.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기에 의회의 저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죠. 끝 마무리까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구도 처음으로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실험을 해서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다음 이게 이제 자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 도 우리 지역에 좀 숙제로 남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사 이래가지고 그냥 듣기에는 뭐 대구 지역의 일이고 그 뭐 관청이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 주민이 행정의 주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가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시청이 옮기는 게 어떤 의미냐? 대기업 하나가 본사가 움직인다.
큰 공장이 아니라 본부 자체가 대기업 그렇죠. 하나 움직인다. 이렇게 네. 평가하더라고요. 자, 오늘 가장 예, 저희의 낚시로 이미 걸어놨던 이슈를 마지막으로 다루는데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다 이거. 네. 그렇구나. 네. 월성 1호기 네.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게 내려졌죠. 근데 하필이면은 태양광 사업자 중에 한 명인 허인회 씨가 네. 녹색 드림 협동조합을 하고 있으면서 이미 좀 서울시 사업을 많이 끌어간다. 특혜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감사원에서도 이거 특혜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벌써 작년부터 네.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떠돌았죠. 예.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업체가 더 있는데 거론된 업체가 저도 사실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했던 업체도 껴 있어요. 그중에. 네. 근데 내가 알기로 이게 친정부 친여권 인사라고 하는데 허인회 씨는 민주당하고 거리를 둔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멀어진 지 좀 됐거든. 네.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녹색당 창당 대회 때 허인혜 씨가 왔었습니다.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주목받았느냐? 몰라 봅니다. 나니까 알아보는 거야. 허인혜 씨가 정치 운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2000년, 2004년 총선 두 번 다. 세 번 다 낙선. 세 번인가요? 동대문에서. 재보궐선거까지 한 번 나왔고. 그러니까 그때 허인혜를 이긴 사람이 홍준표. 친구들이 이렇게 그 비슷한 학생 운동했던 친구들이 네. 잘 나갈 때 후배인 임종석, 이인영 잘 안 됐지. 네, 혼자 안 되고 막. 잘 안 풀렸고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004년에는 그 표차도 되게 안 나지 않았나? 그때? 그렇죠. 그때 몇십 표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그랬었죠. 자기 학교 모교가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했을 거야 아마.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옆자리에 창당대 끝나고 뭐 식사하는데 옆자리에 있어서 약간 얘기를 들었는데 뭐 내가 민주당에서 손을 뗀 지는 10년쯤 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장법인 거지. 연도를 부풀렸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허인혜 씨가 태양광에 뛰어들 만큼의 재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허인혜 씨가 녹색 어항이라고 어항에 뭐지? 우렁인가? 뭐 이걸 해놓으면은 막 정화가 자동으로 되는 거야. 네.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그런데 관심은 많네요. 그러니까 원래 녹색 연합 회원인가 그랬고 그러니까 녹색 운동 쪽에 걸쳐놓은 사람인 건 맞아요. 예. 그 녹색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 노동운동 이런 거 하다가 네. 노동계급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우리 이 문명 자체를 좀 돌아봐야 된다 해서 녹색 운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네. 한편에서는 민족 운동 하다가 네. 녹색 운동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허인혜 씨가 그런 부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이 어느샌가 확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다른 협동조합 서울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논란이 된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그 대표가 그분 이름이 이제 박승옥 씨라고. 네, 이분은 민주당하고는 이미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거든요. 저기 아닌가요?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그 사람은 김승호. 김승호구나. 박승옥 씨라고. 민주노동당. 박승옥 씨는 녹색운동에 종사를 많이 했었고 네. 민주노동당은 아니었어요. 진보신당 할 때 처음에 조금 참여했나? 네. 네, 그분이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했던 분인데 제가 그때 잠수를 타가지고 네, 총선 끝나고 피곤해서 잠수를 타가지고 예.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갔으면 또 논란의 업체 있는 셈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허인혜 씨 업체하고 다른 업체입니다. 근데 허인혜 씨가 혐의를 받아온 거 말고 다른 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됐어요. 이건 진짜 쪽팔린 일이야. 체불임금. 네. 네. 맞아요. 직원이 40명과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불임금이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회사를 또 경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도급을 받아낸 태양광 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준 거예요. 그 업체에다가. 예, 이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재하도급이. 거기에다가 이제 횡령 아니냐. 보조금 수익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직접 생산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다시 그 뭐지 하도급 준 거죠. 네. 근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 허인혜가 뭐 여당하고 커넥션이 있어갖고 돈이 막 흘러 들어갔고 돈 또 깨버렸는데 사실 2017, 2018년만 해도 37억인가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태양광 경기. 근데 왜 임금 체불이 되냐? 또 이제 또 부랴부랴 임금책을 또 해결한다고 사무실에 나왔대요 허인혜 씨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혹시
커넥션이 있고 돈이 막 흘러다녔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데 이거는 수사를 해보면 돼요. 나는 감쌀 생각은 없습니다. 태양광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라든지 논란이라든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권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졸라 웃긴 게 탈원전 하려고 할 때는 태양광이나 이런 게 발전을 해야 탈원전을 할 수 있다. 이래 놓고는 태양광 하려고 하면 탈원전 하려고 태양광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친원전론자들이 저는 친원전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근데 논리들이 이상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뭐 어떨 때는 원전 폐기하려고 그러면 미세먼지 문제도 있는데 원전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는 석탄 화력보다는 원전이 낫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원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석탄 화력을 줄인다 칩시다. 그럼 그거를 원전으로 다 끌어가야 돼? 줄이는 만큼을? 원전은 에너지 믹스상 그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죠. 원전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쳐 그러면 원전이 최근 들어서서는 자신들을 반석탄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반석탄을 하려면 원전하고 태양광 윈윈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태양광 또 늘리려고 하면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원전 찬양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때는 저 논리, 저 때는 이 논리 펴면서. 그러니까 여기 원전 찬양론자들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지. 예를 들면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태양광 띄워줘. 대표적인 게 급할 때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김관용은 태양광도 늘리고 원전도 늘리고. 원전도 늘리고 그러면서 원전 해체 기술 유치를 해야 될 때는 원전은 이제 사양산업이다. 역시 해체 기술이 중요하다. 이걸 그래서 유치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가면 그 사양은 사양 지심할 때 사양 이런 것도 뭐 컴퓨터 사양할 때 사양이 이지랄 하려나? 근데 지금 프레임은 그거잖아. 운동권의 대부인 허인애가. 허인애 뭔 대부요. 그러니까 국견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운동권의 대부가 언제 허인애가 갑자기 대부가 되고? 그러니까 운동권의 허인애가 오히려 주변인이에요. 대부라고 부르려면 저는 김문수 말고는 운동권에서 대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이재호 있잖아. 없다. 이재호.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가 숨어 있을 수는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근데 이석기. 그렇지. 이석기처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이정우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인데 이정우 변호사가 이제 동기가 같은 동년배인 사람들이 김영춘, 송영길. 그러니까 그들이 연고대에서 학생회장 할 때 서울대에서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이 이정우거든요. 이 사람 정도면 뭐 백태웅이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연결돼 있고 근데 자신은 직접 정치를 안 하면서 좀 백그라운드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사람이면 몰라. 근데 허인애 씨는 좀 떨려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알아보면 나올 거예요. 혹시 진짜 알고 봤더니 비선 실세였다 이러면 예, 그건 알아볼 일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사업을 많이 따낸 거라서 박원순과의 커넥션은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박원순 친박원순파하고 친문재인파 좀 다르거든 또. 그리고 박원순 인맥이 좀 달라요. 박원순 그 시장의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원전 한기 없애기 운동이었죠. 줄이기. 원전 한기 줄이기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요 이유가 원전 1기 줄이기. 에너지 정책에서 일단 갔으니까 그건 허인회의 사업 수완이 좋은 거지. 그거를 정책과 잘 판단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그 태양광 사업이 지금 막 산 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책들이 이명박 때 저탄소 녹색 성장 그거 한다면서 그때 허가 내준 것들 많거든. 이걸 다 싸잡아가지고 문재인 정부한테 넘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산을 깎으면 안 되는가? 내가 그 질문을 좀 제기해 볼게요. 필요하다면 뭐 도로를 만들다가도 깎고 뭐 나무를 베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전혀 안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이제 환경 운동가들에게 저 새끼들은 뭐 산 조금만 깎으려고 하면 난리치더니 태양광 하려고 하니까 그건 놔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많아 부류가. 태양광 상간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든 뭐든 산 좀 깎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인간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필요가 물론 자연을 금방 해치는 것도 있지만 그 필요를 억눌렀다가 더 큰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고.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병들고 지친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휴양소를 만들어요. 건설하기로 하고 어디에 그 좋은 자리를 잡아서 나무를 베요. 이거는 자연 파괴인가? 이거는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간이 파괴되고 있어서 자연의 이용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유럽 그 논리잖아. 네. 그 유럽 고민이죠. 유럽의 그 저기 에너지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무슨 논리요? 그러니까 이 논리들.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치를 어떻게 할 그러니까 것인가. 이거는 계속 딜레마인 거고 긴장 속에서 사는 건 당연한 건데 태양광에 대해서 유독 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고 그다음에 뭐 보기 흉하다고 하는데 태양광하고 솔직히 인삼밭하고 뭐가 다르냐고. 모양 비슷해 인삼밭이랑 태양광이랑. 근데 인삼밭하고 비슷해 인삼밭. 이 부분에 있어요. 그 태양광에 대한 허가 기준에서 경사도가 이전에 25도였다가 그렇죠. 25도 이하였다가 지금 15도 이하로 네. 허가 기준을 좀 강화했거든요. 근데 25도가 되면 단순히 그 산을 깎는 문제가 아니 깎아서 자연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 홍수가 왔을 그렇죠. 때 토사가 쓸려오고 그걸로 살고 있던 사람들 집이 무너지거나 이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강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경관을 파괴한다라는 차원보다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막 짓게 해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또다시 피해가 돌아오는. 근데 그 공격하는 사람들 트위터나 이런 데서 보면 흉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치면 인삼밭도 흉물이요. 생긴 거 비슷하잖아. 너무 억지고. 뭐 억지고. 봐봐. 내가 그래서 옛날에 내가 사진도 올렸어. 인삼밭하고 태양광하고 비교 사진도 올렸다니까. 인삼밭을 태양광 만들듯이 그렇게 산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인삼밭을 만드진 않아. 근데 이 박원순 시장 아니 단순히 그 태양광을 산에만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흉물이라고도 하더라고. 근데 이건 있어요. 그게 지역마다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어떤 기준에서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태양광만 봐도 흉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실제 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하지. 근데 이게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과수 작물 밭에서 일부는 그대로 과일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자기 밭에서 일부분은 태양광 패널을 깔면서 오히려 어떤 해 수익이 나다가 안 나다가 수익률이 등락폭이 심하잖아요.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태양광을 딱 꽂아놓고 하니까 수익도 안정적이고 자기가 필요한 전기도 쓰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걸 흉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디에다 주로 태양광을 공급할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해외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원전이 없잖아요. 원전이 없고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매칭시키는 것. 그 차원에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했다고 보고. 근데 시골에 농사 짓는 농촌 땅에 태양광 판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는 것은 원전을 짓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 된다. 그러니까 송전탑이라든지 송전선로 생각을 하면 역시나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서 모아서 만들어낸 전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선을 많이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대규모 뭐 원전이든 석탄이든 이쪽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다. 뭐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근데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거는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란 단어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에 원전 용량은 더 늘어납니다. 맞아요. 뭐 그래서 월성 1호기 닫아서 허인에 배불려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월성 1호기 꼴랑 한 개 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 1호기가 첫 번째 정지 원전이잖아요. 폐쇄 원전. 이거는 레이디 가카의 결정이었어요. 겨우 한 개 닫았어. 부산에 100여 개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겨우 한 개 닫았어요. 우리나라 원전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원전을.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겨우 닫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신고리 4호기가 얼마 전에 허가가 완전 떨어졌어요. 이 용량만 해도 원전 그
노후 원전하고 신규 핵발전소는 용량이 한 1대2가 막 나거든요. 네. 실제로 월성 1호기 2배야. 신고리 4호기가. 거기다 공론화 조사 뭐시기 해갖고 신고리 5, 6호기도 하기도 했고.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 지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이것도 이야기가 가능하죠. 네. 영덕에 원래 지으려고 했다가 지금 중단된 천지원전. 네. 이 천지원전은 왜 이름이 천지원전일까? 그게 나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게 저기 네, 그 혹시 신천지의 음모가 아닌가? 왜냐면 한울 원전 짓고 더 지을 때 이름을 신한울 이렇게 짓잖아. 네. 월성 원전 또 신월성 이렇게 짓잖아요. 신고리, 고리 짓다 신고리. 그래서 이게 혹시 신천지 세력이 원전을 짓다가 천지 원전으로 시작해서 많이 지으면 이제 신천지 원전이 되잖아요. 네, 이런 음모를 제기한 사람들도 있죠. 무슨 원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한울, 한빛 이런 이름들을 보면 지명들을 반영 안 하죠. 지역의 자랑거리라며 왜 지역 이름 안 넣어? 그래도 서울 사람들 고리 월성도 어디 있는지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고리 월성도 살짝 빗겨놔서 지은 이름이고 부산 원전, 그래, 경주 원전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 아니 그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천지 원전 도시 브랜드로 만들라고. 원전을 근데 천지인데 왜 하필 이름이 천지냐 이 말이지. 그게 내가 영덕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 혹은 뭐 어디 저수지 이름이다. 신천지인가? 저수지 이름이다 하는 설도 있고 산 이름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듣보잡 지명이야. 청도 사람인데 이만희. 근데 청도에다가 지을 수는 없잖아. 청도와 그나마 가까운. 청도는 송전탑이 지나가죠. 거리 송전탑이 지나가지. 그래서 천지 원전 건설을 중단한 게 태양광 사업을 펼치려고 땅 사고 태양광 업체 가지고 있는 이 봉화군수 배불려 주려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전 지을 때는 또 누구 배불려준다 이 논란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참고로 영덕은 주민들 반대도 워낙 심하고 해서 백지화가 됐죠. 네. 그때 2015년 날짜를 기억합니다. 11월 11일 주민투표, 그러니까 자치투표예요. 네. 예, 그때 저도 있었고 천집장도 있었죠. 영덕에서 우리가 만났었죠. 네.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원전 용량이 안 줄어드는데 그 팩트 자체가 어긋났는데 무슨 음모론이 맞아떨어지냐고요. 그리고 이제 월성 1호기 정도는 닫을 때 안 됐나? 그러니까 나는 닫을 때 됐죠. 핵발전소 찬성하시는 분들도 닫아야 될 원전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핵발전소 찬성론자면 노원전은 닫자. 그리고 새로 짓자. 새로 짓자고 주장할 거예요. 노원전 언제까지 토목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내진 설계도 신규 원전이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신고리 5, 6호기 논란 때 짓는 거 반대 안 한다. 대신에 반대급부로 기성 원전을 닫아버리자. 그 전략도 튀어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전략을 막아놨어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막았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를 짓기로 함으로써 자동빵으로 그냥 핵발전소 더 늘어나도록 만들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공론화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근데 핵발전소 찬성하시는 분들도 닫아야 될 원전에 대해서는 좀 지목을 해주세요. 근데 월성 1호기도 못 닫게 하면은 어쩌자는 거야. 닫을 게 없죠. 그러면 새로 지을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해놨더니 닫는다. 조중동 경제신문에서 이걸 쫙 깔았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수명 연장. 7천억 그때는 7천억도 아니었어. 5천억 드린다고 했거든요. 월성 1호기하고 똑같은 원전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이상하게 이거 박정희 음모인 것 같은데 중수로예요. 네. 나머지 다 경수로고 고리 1호기도 경수로인데 이상하게 월성 1호기, 2, 3호기, 4호기만 중수로거든요. 이 중수로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결심하면 예. 당이 결심하면 핵발전소는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핵을 무장해야 된다. 혹은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월성 1호기는 그래서 닫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 계속 돌아가거든요. 똑같은 발전소라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어. 1억이 없어도.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월성 1호기의 쌍둥이 발전소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젠틸리 2호기라고. 벤틀리 아닙니다. 그 아빠가 돌아왔다 그 슈돌 몰라요? 안 봐요? 네.
샘 해밍턴 둘째 아들 벤틀리 몰라? 슈도를 왜 봐요? 집에서 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애 보면서 슈도를 볼 수 없나? 나는 그 아빠가 돌아왔다 중에 멤버 하나가 네. 벤틀리 타는 줄. 저는 야, 벤틀리 그러길래 많이 버는구나. 2000년대 후반에 토트넘 하스퍼스의 데이비드 벤틀리 축구 선수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네, 난 벤틀리 딱 한 번 봤어. 무슨 벤틀리? 아니 그냥 벤틀리 차를 뭐 코리아나 호텔에서 괜히 얘기했구나. 코리아나 호텔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캐나다 원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젠틀리 2호기가 젠틀리 2호기는 이미 7년 전에 수명 연구 중지를 결정했어요. 7년 전에. 근데 그 젠틀리 2호기도 4조 원을 들였다니까. 4조 원 들여서 수명 연장했다가 2012년에 끝났어요. 월성 1호기의 쌍둥이 발전소가. 그 월성 1호기 졸라 개기다가 막 항생제 맞고 막 이러다가 7년 만에 100기 든 거예요, 요번에. 예, 이런 거 차라리 진작에 닫는 게 맞고 나는 그 핵발전소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럼 몇 기가 적정이다. 이거 예로 드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예. 결국 계속 뭐 새로 짓는 것도 하고 닫는 건 못하게 하고 태양광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핵을 지었으면 닫는 역사도 생겨야 네. 또 폐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 말처럼 네. 원전 해체 기술 연구소도 네. 유치할 수가 있고 이걸 네.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김관용 지사를 공격하면서 한 말도 그거였어요. 닫아봐야 그 연구소를 유치할 거 아니냐. 부산의 고리는 닫는다는데 월성 안 닫으면 경주로 오겠냐 핵 해체 센터가. 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경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찬성하시는 분이라도 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는 의미가 있다. 닫을 때가 되면 닫는다라는 걸 보여줬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네. 월성 1호기는 폐쇄를 결정했지만 네. 지금 신규 맥서 건설 사용 후 해결료 저장 부지를 지금 임시로 저장하고 있잖아요. 월성 원전 내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차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원안위에서 원래 올해 안에 또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딜레이가 됐는데 네. 이것도 내년에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월성 원전을 두고. 네. 우리 또 핵발전소를 다수 끼고 있는 네. 경북에서 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